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팀에서 어젠가 오늘 올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자, 사실 정인이가 어린이집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9월 23일에 이미 3차 학대 신고가 있었어요. 자, 여러 이유로 집에, 어린이집 보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안 보내다가 갑자기 사망 전날에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우리가 아까 양성을 봤죠. 아동보호기관 전문기관에서 정인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택으로 방문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양 부모가 자택은 안 돼요 라면서 자택 방문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럼 어린이집에서 확인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망 직전에 그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게 아닌가 라는 게 조금 의견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님께서 어린이집 CCTV를 아주 꼼꼼히 보셨다고 해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이게 정인이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이가 이 옷 끝자락을 계속 뭔가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거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인이가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왔대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까 보셨겠지만 양말도 안 신겨서 보내는데 이날은 굉장히 이쁜 옷을 입고 왔대. 근데 이 아이가 옷 끝자락을 계속 주물럭거리는데 마치 처음 입어보는 옷처럼 되게 어색한 것 같은 약간 이런 제스처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왜냐, 이때는 이미 아이 몸 상태에 장기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홀트에서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당시 양에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를 줬고 아동을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26일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우려할 만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전해들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면 아이의 확인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 집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나.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 아이의 복부가 이렇게 팽창되어 있고 응? 뭔가 상처가 있고 아기가 걷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대소변도 보지 않았고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도 않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아픈 아이를 왜 그냥 이전에만 아니 이날만이라도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날 구했어도 정말 기아처럼 말라서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보고도 발육 부진이나 영양실조가 관찰된다는 체크리스트에 아니요 라고 답해 분리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킨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소견을 감춰준 양부모의 단골이었던 화곡에 있는 땡땡 소아과. 입양 후 관리부실 총책임주체 홀트 아동복지회.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용서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용서라는 말도 감히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이 정인이를 2번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챌린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SNS 해시태그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진심으로 안타까고 애도하는 게 아니라 해시태그를 넣어서 자신들의 가게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일상 사진이나 혹은 자신의 가게 사진 등을 올려놓고 해시태그로만 정인아 미안해
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 사진, 자신의 가게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해시태그에만 정의나 미안해라는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진짜 이 분노를 하는 게 한 작가가 의류, 가방, 쿠션,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각종 물건에다가 정의나 미안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요, 제품 사진을 올려놓고 정의나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시태그에는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작가협회 라고도 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는 작가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이 돈을 해서 뭔가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허락해 주는 리도 만무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멋대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런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이 온데 많은 분들의 질타로 제가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DM으로 연락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신중해지겠습니다. 라는 글을 했습니다. 당장 삭제하며 댓글로 모두 평온한 밤 되세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단순하게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돈을 받고 물건을 팝니까? 누구를 이 돈들, 이 수익들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100% 기부를 하는 겁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감히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상술이 도를 넘었다. 넘어도 진짜 지나치게 넘었다. 사탄도 울고 갈 일이다. 당신이 양부모와 다른 게 뭐냐라면서 비판의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사건을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직접 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가거나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고 있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자신의 그런 수익적인 자신의 홍보 목적인 자신들에게 유리한 목적으로 정인이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끔찍했어. 난 같은 사람으로서. 한편 해당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한국문화예술가협회는요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요 최근 사회적 물을 일으킨 작가는요 2021년 1월 6일부로 본 협회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린다라면서 공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양부모는 구속이 되었죠. 자,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양부인 양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시켰습니다. 당시 구속당했을 때 그녀의 모습인데요. 뭔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체포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실래요? 얼굴을 다 가리고 마스크도 쓰고 이러고 와. 근데 처음에 그녀가 여기 왔을 때 등장했을 때는 짧은 파랗게 가린 모습으로 종종걸음으로 나오다가 결국에 나올 때는 두 팔에 수갑을 찬 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외력에 의한 북부 선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그냥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나눠질지 그 경찰분의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아버지도 공부를 이끌은 했고 법률 사실이 약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치사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니까 치사는 아니다. 그동안 800개의 학대 동영상이 있지만 사진이 있지만 출근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일에는 없었으니까 치사까지는 가기 어렵다라는 게 경찰의 의견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만약에 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뭔가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변호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였냐? 바로 입양 절차 과정인데요. 자, 입양을 절차할 때는요. 나라에서 지정한 그곳에서 심리 약간 그런 상담 심리 뭐라 그러지?
검진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 검진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정인이를 입양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입양 절차 과정에서 분명히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이나 뭐 이런 심리상태 검사 이런 거에서 도망갈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입양하기 전에 심리 검사를 받았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동학대를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면서 25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끝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자, 1차 신고 때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출동을 했었어요. 2차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먼저 신고 접수를 했고요. 3차에는 또 같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10여 명의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상담원들이 같이 출동을 했는데 이 1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정인이도 이렇게 억울하게 하늘로 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매뉴얼대로만이라도 진행이 됐었다면 정인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겁니다. 자, 검찰은 1월 13일 이제 곧 다가오죠. 공판 기일에 맞춰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로 추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할까? 고의성 여부는 그러니까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는 게 사람들 의견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최장이 절단됐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없었을까라고 제가 막 그걸 찾아봤는데, 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혜진 변호사님께서 이 살인죄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실게요. 적으로 뭐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도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대법원 판례만 보더라도 3건에서 4건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있군요. 예, 일반 여성, 일반 성인들을 상대로도 최장 절단된 사안에서 그 살인죄로 의유를 하고 있는데 예. 한참 어리고 또 말도 못하고 제대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의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이런 폭행이 살인죄가 아니라면 이걸 단순히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피디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부살인 사건도 해보고 권총살인, 강도, 은행강도 다 해봤지만 이 아동학대가 가장 잔인하고 다루기 힘든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으로 그냥 끝낼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달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D님은요, 정인이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기까지도 굉장히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피해 아동의 사진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피해자 아이들의 사진을 공개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이 PD님은요, 원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황했던 건 너무나 많은 신체 부위에 학대 정황이 있었고 큰 상처도 있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가린다고 해도 이 부분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보여줘야 할 건데 이 상처 부위들을 결국 다 합치다 보면 얼굴의 대부분이 완성됐다고 해요. 또 아동학대 관련돼서 협회 쪽에서 일하시는 소아과 선생님,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다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까지 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차라리 사회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고심 끝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PD님은요, 그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사진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너무나 잔혹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의 부검 사진도 봤지만 생각하기에도 벅찬 그런 사진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맞나 싶다. 정인아 정말 미안하다라면서 이 PD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 입양된 지 271일 만에 하늘의 별이 됐고 그 짧은 삶마저 절반은 학대로 온몸이 거의 난자가 됐었죠. 정인이의 양부모는요, 지난해 1월부터 정인이를 입양하고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입양 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동 수당 15만 원과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 그리고 입양 축하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통해서 나왔던 수익적인 부분을 다 갈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갈취하면서 아이는 학대대로 하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면 소리를 지르고 우리들은 너무 아이를 위해 슬퍼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입양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시선이 쏟아지는 것 같다. 아이의 췌장을 절단시켜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너무 끔찍합니다, 사실은. 자,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라면서 우는 척을 했던 그들이 정은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양부모는 한 번도 정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000원짜리 액자가 전부였어요. 소아암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장례를 치른 덕에 이 비부가 장례 비용으로 쓴 비용은 다이소 액자 구매 3,000원이 쓴 게 전부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건이 알려진 후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진짜 마른 나뭇가지밖에 없었대. 진짜 마른 나뭇가지랑 그 3,000원짜리 그 싸구려 액자 하나 놓고 그게 다였대. 부모들은 오지도 않고 뭐 어묵 공부나 하고 쳐하고 앉았고 놀이터에서 만나 놀아요 막 이러면서 지인들에게 보내고 아기가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도중에도 그 지랄했던 사람들인데 아이 장례도 돈도 안 들이고 소아암도 아닌데 소아복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슬프다고 애를 내도할 시간도 없다. 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인이가 있는 자리에 장난감과 인형들 그리고 꽃과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영미권의 국가는요, 아동학대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무조건 체포한다고 해요. 입건시킨대요. 우선 체포, 우선주의. 영장이 없이 아동학대가 신고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그러면 무조건 체포해서 입건을 시킨다고 해요. 굉장히 서양 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증거가 확보가 되고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뭔가 어디 상처를 입었다던가 뭔가 학대당했던 증거들이 있어야만, 아이 몸에 상처가 나야만, 그래야만 입건이 돼요. 사건 처리를 하고 입건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3년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사망한 이서양 양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가 됐어요. 사망한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기염을 하고 입양을 하면서 방송에서 우리 딸 너무 예쁘죠 막 이랬던 사건인데 결국엔 죽인 거야. 학대를 했던 거지. 이거가 똑같은 사건이었어. 이 사건이 2013년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2013년 거의 8년 전이죠. 지금은.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2021년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도 더 뭔가 뭐 하겠다, 뭐 설치하겠다, 뭔가 더 신경을 쓰겠다 했지만 뭐가 나아진 거죠? 그때 사망한 서은 양과 정인 양, 이 아이들이 대체 뭐 위에서 나라가 한 게 뭐죠?
정말 그 한 사람만이라도 아동보호협회 기관이나 경찰들이나 뭐 그런 곳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사망하기 전날만이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갔다면 정인이는 지금 우리가 같이 숨을 쉬고 살아있겠죠. 이 예쁜 아이가 대체 왜 그렇게 끔찍하게 학대당해야 했고 사망을 해야만 합니까?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도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자료 조사하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 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진짜 안정제를 먹으면서 이 사건 조사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대가 많이 아파요. 왜냐면 눈물이 나려는 거 계속 참아야 되고 막 진짜 본명도 말하고 싶고 막 이거에 대한 거 다 까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점도 너무너무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분노해야 할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그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잊고 지나치지 말고 이런 학대 사건이나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많이 알려져서 정말로 아동학대 사건 우리나라 정말 너무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법안이나 더 이런 것을 더 엄격하게 개정을 시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인이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이 끔찍한 악마도 혀를 끌끌 차고 갈 만한 이 짓을 했던 사람들에게 꼭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가 예쁜 별이 됐는데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접했을 정인이의 친엄마가 있을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건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시설에 맡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달을 품어서 정인이를 하늘에 이 세상에 있을 텐데 그 어디서도 친엄마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엄마의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정인이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많은 SNS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많은 연예인분들과 많은 이제 좀 유명한 분들께서 지금 그 챌린지에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오늘 일부러 오늘 정인아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오늘 사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저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때가 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한 3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했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도 꼭 한번 보시고 이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도 계속 정인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취재를 하고 정인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봅시다. 그리고 저도 정인이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도 또다시 정인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취재진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작가분들이나 PD님이 너무 감사하더라. 정말 진심으로 정인이에 관련돼서 걱정해주고 계셨고 그리고 그 정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앞으로도 취재를 하실 생각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일단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팀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사건을 끌어내주신 거잖아. 뭐 Y 거기도 그렇고 제가 한국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몰라서 죄송해요. Y라는 거기도 그렇고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지. 이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사건들은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절대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